근데 오른쪽에 봐라. 들뜬 상태에 줄쳐라. 들뜬 상태. 그 밑에 중간에 쌤 이런 데 줄쳐라.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그 밑에 전이된 전자겠지. 그러니까 전자는 높은 데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들뜬 상태예요. 그 밑에 화살표 봐라. 파울리, 베타울리는 따르지만 파울리, 베타울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했지 맞지? 그러면서 뒤에 싸움 원리나 훔투 규칙에 어긋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그림만 보자. 첫 번째 있는 그림은 보니까 이 P에 보니까 방 하나에 두 개 다 들어가 버렸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훔트를 위배시킨 거고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ES에 두 개 안 채우고 한 개만 채우고 올라왔잖아 맞지? 그래서 싸움 원리에 위배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 책 절반에 해당하는 그 전자배치했던 그림 보입니까? 그거는 선생님 시킬 겁니다. 네. 1번부터 20번까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바닥 상태로 전자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바닥 상태를 알아야만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다. 들뜬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이거를 너희들한테 한번 시키는 이유가 뒤에 이제 심화 문제 나올 겁니다. 너희들 봐. 지금 이 수업 했을 때 선생님이 홈트 규칙이 뭐다 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건 지가 외우면 끝나잖아 맞지? 근데 이런 걸 적용시켜서 좀 심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전부 요 표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너희들이 하고 선생님이 뭐를 갖다가 적어줄 거냐면 경향성을 적어줄 겁니다. 이 표에 대한 규칙성을 알겠지? 그래서 그걸 내가 몇 개 적어주냐면 한 5개 적어주거든요. 그 5개를 달달달 외워야만 이 파트에서 심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심한 문제는 전부 여기서 다 나와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원자과 전자 줄쳐라. 요건 내가 필기를 안 할 건데 원자과 전자가 뭐지요? 앞에 보지 뭐 배운 거 없나? 원자과 전자 그치? 자, 거기에 원자과 전자 줄쳤으면 이에 쌤 이런 거 줄쳐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하고 거의 같은 말이 외곽에 있는 전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제일 바깥 껍질.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처럼 화학 결합에 참여합니다. 화학 결합에 참여. 요거 봐라. 원자가 전자지 맞지? 집 같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 같아요. 원자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원자가 결합하는데 가능하다. 원자가 결합하는데 가능한 전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입니다. 안쪽에 있는 껍질은 결합 안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 의미고 뒤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줄쳐라. 그 밑에다가 족이라고 적어요. 족. 알았지? 그러면 자, 만약에 K 껍질에 첫 번째 껍질이 맞지? K 껍질에 2개, 그 다음 L 껍질에 4개 이러면 얘 원자가 적었으면 몇 개예요? 4개. 쉽게 들어오잖아. 맞지? 최외곽 전자, 제일 바깥 껍질 4개 쳐져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 4개입니다. K에 2, L에 8, N 껍질에 5 이러면 얘 원자가 전자 몇 개죠? 5개입니다. 알겠죠?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껍질로 전자 배치하면 쉽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1S 2, 2S 2, 2P 3 이렇게 하면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요거 지금 몇 번째 껍질까지 찼어요?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찼지? 5개 찼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비탈로 전자 배치했을 때 원자과 전자수를 빨리 찾는 방법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주양자수. 주양자수가 껍질이잖아. 그럼 주양자수가 최고로 큰 게 2잖아. 2에 있는 전자수만 생각하면 돼요. 1S 2, 2S 2, 2P 3, 2P 6, 3S 2, 3P 5. 야, 이거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몇 개? 7개잖아, 7개. 자, 세 번째 껍질까지 갔잖아.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주양자수만 보면 됩니다. 진짜 일곱 개 같아요. 아까 3S에 둘 3P에 5 아, 그럼 미드 앞에 뭐지?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다음 누구 찾는다 그랬지? 4S 4S 둘 차고 3D 찾는다 그랬지? 셋. 보이나? 네. 원자가 전자수 몇 개? 네. 2개씩. 주양자수 주양자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양 원자가 전자수를 찾는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 보니까 리튬 받아 리튬도 보면 ES에 하나 있으니까 한 개. 그 다음에 산소 보니까 ES 둘 2P 넷 이래 돼 있잖아. 원자가 전자수 6개. 그 다음 칼륨 보니까 4S 제일 마지막 주양자수만 보면 된다 그랬다. 4S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온의 전자 배치 DSM 읽어볼게.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자, 줄쳐라.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형이라. 네? 비활성 기체가 몇 쪽이야? 뭐 비활성 기체가 몇 쪽이야? 몰라요. 18쪽이야. 아, 18쪽에 있는 원소 누구지? 네. 헬륨, 네. 밑에 네온, 아, 요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선생님 다음 단원이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다음 단원이 주기율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들어가기 전에 빨리 1번부터 수해, 리베, 분산질산, 플레, 나마, 알비나, 염화, 케이카, 이래서 14번 줄소음, 뭐 15번 인, 16번 함, 뭐 7번 뭐 질소, 뭐 9번 플로린 이런 거 부터 튀어나와야 돼. 그까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주기율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세로줄로 다시 외워볼 거예요. 이거 18쪽 세로줄이다. 알았지? 세로줄로 외워야 된다.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지? 2번. 네온 10번. 아르곤 18번이다. 알겠지? 그럼 요걸 안 상태에서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 나트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11번. 그럼 얘를 갖다 전자 배치를 하면 전자 11개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11개잖아. 맞지? 이랬을 때 얘는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잃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Na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S에 둘, 2S에 둘, 2P 6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때문에. 그럼 전자수 몇 개 있노? 10개 있지? 전자수 10개면 누군데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리죠. 나트륨 이온은 네온하고 같습니다. 알았지? 염소 보죠, 염소. 염소 원자번호 몇 번? 17번. 전자수 몇 개? 17개 맞지? 그러면 1S에 둘, 2S에 둘, 2P에 6. 똑같이 하면 10개지? 그럼 누구 차지? 3S에 둘, 12개. 그 다음 3P에 몇 개 차야 돼? 5? 이렇게 하는 게 염소는 맞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는 뭐 하겠니? 비금속이니까 얻는다. 비금속은. 얻으니까 몇 개 얻겠어요? 한 개 얻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맞지? 자, 그러면 한 개가 마지막 여기 들어갈 거니까 1S 둘, 2S 둘, 2P 6에 3S 둘, 3P에 이제 한 개 얻었으면 6개 됐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쓰면 전자수 봐라. 여기까지 10개지? 18개지? 우리 18개면 누구지요? 아르곤. 아르곤이 전자수. 그래서 일반적인 원소들은요.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주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기체를 가집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양이온 줄주세요. 양이온. 양이온은 저기에 줄쳐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원자과 전자를 잃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음이온 줄치자. 자, 뒤쪽에
그냥 읽어볼게.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될 때 비어있는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낮은 그런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튼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가로넣기 있지? 그거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봐. 다 하셨어요? 자, 선생님 착해가지고 학생을 찾는다. 근데 남자는 어떡하지? 어? 소수가 이웃에 들이간다. 맞아요. 그 외의 경우. 어? 그 외의 경우는 있어요. 산소가? 그 원자 두 개 얻는 경우는 그 외에 한 개 없거나 세 개 없는 경우는 산소가 한 개 없거나 세 개 없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어요. 지 혼자로서는 없어요. 우리가 안전되면 끝이거든. 근데 한 개를 얻거나 세 개를 얻으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답 불러줄게. 자, 1번에 썸, 2번에 파울리의 베타, 3번에 2, 4번에 훈트, 5번에 원자과 전자, 6번에 비활성 기체입니다. 범위대 89쪽 숙제입니다. 숙제가 쭉쭉쭉 96쪽까지 숙제입니다. 96쪽까지 숙제 올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지금 10분 남았는데 쌤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봐라. 요거 숙제입니다. 그냥 보기만 봐. 전자 배치를 해야 돼. 그러면 자 제일 처음 1번을 보면 수소예요. 1번. 1번이기 때문에 자 얘는 전자 한 개만 배치하면 되니까 1S에 한 개 찾았다. 네.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S 오르타를 그려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이잖아, 맞지? 그럼 헬륨이 얘는 1S에 이제 두 개만 차면 되니까 이렇게 차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방 하나 그려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 리튬 갑니다. 리튬 3번이다. 그러면 얘는 1S 둘, 그 다음에 2S 하나, 1S 맞지? 그래서 자 1S 오비탈 옆에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다음번에 들어가야 되지 맞지? 그래서 2S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 배 4번이지. 1S 둘, 2S 둘. 그러면 1S, 2S 오비탈 그려서 1S 두 개 찾다, 2S에 두 개 찾다. 복수를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서 본인이 아까 우리 싸움의 원리, 파울의 베타 원리, 혼드 규칙 지켜가면서 전자비치 하세요. 알았죠? 그래 규칙은 찾습니다. 리, 배, 붕 5번이다. 1S 둘, 2S 둘. 이제 S 오비탈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는. 그러고 나서 2P에 이제 한 개 차겠지 맞지? 네. 그래서 S 오비탈 두 개 그리고 P 오비탈은 방을 세 개 그려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 두 개, P 오비탈 아무 때나 하나 이렇게 차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탄소 6번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쓸 거고 어디 차겠니? 여기에 이렇게 차겠지 맞지? 됩니까? 그 다음에 질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찰 겁니다. 폰트 때문에 알겠지?
그럼 얘 여기 지금에 어떻게 차겠어요? 하나, 둘, 세 개. 어쩔 수 없이 비집고 들어가는데 파울리, 베타올리 때문에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들어가서 어. 그 다음에 플로린. 플로린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네온.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온까지 하면 2P 6개가 다 차요. 그 다음에 자, 11번이 나트륨이지. 그럼 11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1S 둘, 2S 둘, 2P 6에 3S 하나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요래 가지고 1S 둘, 2S 둘, 2P 6 할 때 요렇게 해라. 원래 버릇부터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3S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은 숙제 시켜놓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쳐.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반드시 홈트 규칙을 따르는 형태로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주기 가잖아? 3주기 간 말이 마그네슘 봐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어디에 차겠니? 여기 찰 거 아니야. 여기서. 맞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가자. 알루미늄 가면 여기까지 차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차면 마그네슘이잖아. 알루미늄은 어떻게 해야 돼요? 3P 이제 또 하나 차야 되니까 여기 차겠지. 맞지? 마그네슘. 그 다음 규소. 규소는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 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인. 다 똑같은데 여기 차야 됩니다. 인. 그 다음에 황. 황은 이제 여기 이게 들어가겠지. 2주기하고 3주기하고 경향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경향이 비슷해서 요거를 갖다가 몇 번까지 배운다? 20번까지 배웁니다. 20번까지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경향성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홀전자수 요 경향성 찾아야 됩니다. 홀전자수.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가 족이고 여기가 홀전자수다. 이렇게 하면 자 1조 홀전자수 몇 개 있는지 2조 그 다음에 13조까지 13조 홀전자수 14조 홀전자수 15조 홀전자수 16조 홀전자수 17조 홀전자수 18조 홀전자수 이렇게 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S 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 이거를 2주기 3주기 이렇게 해서 찾아와야 돼요. 예를 한번 어? 예를 한번 예를 들면 리튬이제 리튬 S 오비탈의 수가 몇 개지요? 1S 둘, 2S 하나잖아. 전자수 3개다. 1S에 2개 찾고 2S에 하나 찾잖아. P 오비탈에는 몇 개 차요? 0개. 니 베릴륨 1S 둘, 2S 둘이제 4개. 아직 P 오비탈 안 찾지? 그 다음에 동소 가면 1S 둘, 2S 둘, 2P 하나거든요. 그럼 얘는 그대로 4개고 얘 1개. 얘는 4개, 2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나트륨 자리잖아. 3주기, 1주기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보면 1S 둘, 2S 둘, 2P 6, 3S 하나잖아. 그럼 S 오비탈의 전자수 몇 개? 5개. P 오비탈의 전자수는 몇 개? 6개. 왜? 2S에 6개 찾았잖아. 그런 식으로 요 자릿수, 족별로 자릿수 맞춰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뭐 찾아와야 되냐면 S 오비탈 수분의 P 오비탈 수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야 리튬 S 오비탈 수 몇 개예요? 1S 둘 2S 하나잖아. 근데 오비탈 수 그랬으니까 반이 개수지 맞죠? 반개수 몇 개 있어요? 2개.
큐오비탈은 0이 맞아요. 아직 안 찼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베릴륨 같은 경우도 1s 둘, 2s 둘이지. 그럼 s 오비탈의 수 몇 개예요? 2개. 큐오비탈 아직 하나도 안 찼지. 그 다음에 붕 보면 여기 이제 p 오비탈 하나씩 차기 시작하잖아. 하나. 탄 2개, 2개. 질 2개, 3개지. 질소가 어디까지 차지했니? 질소가 나중에 너희들 다 채워보면 이렇게까지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S 오비탈 2개에 P 오비탈 3개잖아, 맞지? 질 다음에 산이 뭐니? 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S 오비탈은 2개, P 오비탈 3개인데 여기 다 끼겨 들어가잖아, 맞지? 2개, 3개. 얘 끼겨 들어가잖아. 2개, 3개. 이런 식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요 3개만 찾아오세요. 3개만. 알았지? 요거 다 해가지고, 요거 전부 다 해가지고 20번까지 해야 됩니다. 알았지? 20번. 그리고 요거 3개만 찾아오세요. 첫 번째 볼 전자수 쪽별로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 보내 P 오비탈의 전자수 찾아오세요. S 오비탈 수 보내 P 오비탈 수 찾아오세요. 사진 찍. 한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숙제 해오는지 알겠나? 네. 모르겠는 사람 물어봐. 이거 노트 한 바닥에 다 적어오면 됩니다. 한 바닥 쓰면 돼요. 그 다음 바닥에 요거 찾아는 거, 요거 3개만 적어오세요. 선생님이 찾아오면 다음 시간에 2개를 더 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외워야 되는 게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4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요거만 잘 배우면 선생님 그렇게 알려줄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어딘가 봅시다. 어디 할 차례? 서아가 얘기해. 어디 할 차례? 어, 48. 야, 48쪽 해라. 오늘부터 한동안 숙제 안 나갑니다. 알겠지? 시험 기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숙제는 안 나가고 내가 2주 전에 누구누구는 빠져라 했던 애들은 그런 식으로 빠져서 오면 되고 수업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알겠지? 자, 48쪽에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해라. 빨리 어떻게 해, 채점하지? 송 안 했나? 했나? 응? 한 줄 알았다고? 자, 쌤 다 불러줄게. 48쪽. 1번에 15N 곱하기 세트. 2번에 555X입니다. 3번에 10kg 곱하기 미터 세트. 4번에 100N. 5번에 OXXO. 6번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다음 오른쪽 페이지. 1번에 기역, 방향, 리은, 질량. 디귿, 속도, 그 밑에도 속도, 그 밑에 방향. 2번에 2배. 3번에 2P0. 4번에 OOX. 자료 2번. 1번에 40. 2번에 10. 3번에 55. 4번에 OXX. 그 다음 자료 3번에 1번 2배. 2번 2kg. 3번에
2 뉴턴 곱하기 세컨드. 4번에 XXO. 자료 4번에 1번에 1 같다. 2번 같다. 3번에 B가 크다. 2번에 기억 길무로 니은 작게. 3번에 XOO. 오른쪽에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3, 5번에 5, 6번에 4, 7번에 1, 8번에 15m/s,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1, 15번에 3,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는 앞에 있으니까 앞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알겠지? 20번에 1. 여기까지 숙제가 틀려놓은 거 수정하세요. 너희 둘이 시험이 수점 넘어가지. 그럼 내일 물리책 가져와. 물리책도 가져고 댕겨. 알았지? 선생님 공학과학 시험 대비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물리책도 들고 다녀. 알았지? 들고 다닌다. 여학생 봐라. 저기 너 앞에 항상 앉아서 설기 봐봐. 설기 같은 경우에 어느 누구보다도 통합과학을 지금 빨리 다 풀어놓고 마트까지 전부 다 풀어놓고 지금 내일 봐봐라. 이렇게 물리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게 맞아요. 안 돼. 남학생들이 고등부가 되면 더 빨리 여학생들보다도 물리 파트는 잘풀 수 있는데 농땡이 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비교가 안 돼. 송, 너 넘어가나? 그럼 너도 가지고 알겠지? 좀 시험 때 책장 나가고 들고 와야 돼. 좀 미국 되게 잘하는데. 아직 애기 왔으니까 이런 건 안 하는데. 이것들이 인마 주문만 풀어놔도 안 왔어. 인터넷 수정해라 빨리. 어려운 거 좀 주문해라. 그러면 풀어보고 안 되면 주문해라. 선생님은 남녀 차별이 심한 선생님이라 여학생들한테는 선량하게 남학생들한테는 야! 니 왜 많이 들었습니까? 빨리 풀어. 한 번에 풀어봐. 풀어봐.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 풀어.
우신고 물리 25명 신청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지구과학도 25명인가 30명 신청했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원래는 선생님이 정석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이과다 그러면 과탐을 갔다가 3개를 선택을 하고 고3 올라갔을 때 이 3개 중에서 다 도저히 성적도 안 나오고 힘들다 하면 한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3으로서 수능도 치고 최저 맞추고 해서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고2 때부터 2개를 하잖아. 1, 2를 하잖아. 1, 2를. 그럼 1, 2를 했는데 1이 어려워. 난 이걸 진짜 포기하고 싶어. 근데 포기를 못해. 왜 포기를 못하냐 그러면 지가 나중에 고3 때 3 하잖아. 그러면 얘 같은 애들은 2학년 때 3을 배웠기 때문에 3학년 때 심화 문제 풀고 이게 연습이 들어가거든. 얘는 뭐 해야 돼? 고2 때처럼 이론 수업 해야 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업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론 수가 억수로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거 2개 그냥 대신 받고 나머지 인원수 적은 거 버리고 차라리 사탐을 신청해서 사탐 인원수 많은 거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인원수가 100몇 명이면 진짜 많은 거야. 아, 학기별 선택. 맞아. 학기별 선택. 학기별 선택에서 뭐든 간에 인원수 많은 상태에서 전공 못 받아오면 바보됐네. 써야 몇 문제 남았노? 3문제 기다려줄게. 준호는 몇 개 남았어? 끝났어? 빼고는 끝났어? 손 몇 개 남았어? 모르는 건 없어? 자, 그러면 답 확인 좀 하자. 뭐 고쳤는 거 혹시라도 답 수정해야 될 거 답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2배. 또? 답 확인할 건 없나? 5번에 오케이. 질문할 것만 남았나? 13번에 1. 자, 질문. 12번. 또. 불러라. 12번 한 문제만 풀어주면 돼. 8번이요. 8번. 52쪽에 8번. 네. 또. 4번이요. 14번. 또. 49쪽에 3번. 또. 얘들아, 딴 반에서 질문한 게 있는데 너희 반에서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건데. 질문해라. 수아야, 다 고쳤어?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 어? 눈치 보지 말고 해, 빨리. 어? 없다고? 진짜요? 쌤 역으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거는 볼수 있나? 그 다음 12번은 풀이하기로 했어? 12번 풀이하면 되고. 또, 뒷바닥은 54쪽. 17번은 풀 줄 아나? 아니야? 17번 애들 질문하던데 깜깜해. 넌 17번.
야, 너가 왜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한 문제도 모르면 안 되지. 어. 15번은 15번 풀 줄 아나? 자, 15번 보세요. 요것들이 물리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나중에 하나도 아는 거 없어요. 알겠니? 그렇게 가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지금 쌤 눈에 보인다. 내가 왜 너보다 먼저 살았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떻게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딱 책만 봐도 다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제발 다시금 고쳐먹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들이 모르는 거 하나라도 없이 넘어가면 제일 좋은 거야. 모르는데도 넘어가면 또 바보입니다. 알았지? 자, 그럼 다시 봐라. 선생님이 저기 49쪽에 자료 2번에 3번 풀 겁니다. 이것도 질문을 했던 거야, 애들이. 자, 질량이 5kg의 물체가 3m/s로 운동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이 5인데 얘가 얼마로 가냐면 3m/s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물체의 그림과 같이 힘이 8초 동안 작용했을 때 8초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그러면 얘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얘한테 뭐를 가했냐면 충격량을 가한 거야. 충격량을 가했어. 그림하고 똑같이. 그랬더니만 나중 운동량의 크기, 얘 질량은 그대로 두고 속도는 지금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처음 운동량이 있었다. 근데 뭐를 받았어요? 충격량을 받았어. 그러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물었던 건 뭐냐면 나중 8초 후에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게 물은 거야. 이게 값. 그러면 이거에 물었지만 우리는 앞에부터 두 개 이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맞지? 처음 운동량 MV 15 더하기 충격량, 위에서 힘 시간 그래프제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될 게 뭐지요? 면적이 충격량. 그 지금 면적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0 나오지. 그게 1번 답이잖아, 맞지? 그래서 40 이렇게 식 써주면 됩니다. 답이 55다.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문제가 8번 잠깐만 보자. 8번을 보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이 수평 방향으로 받은 알짜임을 시간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요 상황은 뭐 처음에 나는 여기 뭐하고 있었냐면 정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인마 질량이 2kg, 질량 2kg. 근데 요게 10초대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 중간에 충격량을 가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 10초 동안. 그렇지? 그게 지금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5초 동안은 얘한테 4라는 힘으로 밀고, 그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은 2라는 힘으로 밀어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때가 10초가 됐을 때잖아. 그때 속력 V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은 거야. 그럼 10 똑같습니다. 위에 거. 처음 운동량 얼마야? 0이잖아. 0 더하기 충격량. 그게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제. 10초 때까지 아래 보면 면적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 나오죠. 그럼 30분. 나중 운동량, 인마 질량이 그대로 2kg니까 2V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V 값은 15입니다. 15. 됐어요? 넘어간대.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자, 12번에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물체 A가 5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연마 질량이 있고 연마 질량이 있는데 얘는 정지하고 있다 돼 있고 얘 질량이 2kg, 3kg, 2kg, 3kg고 인마가 지금 속도가 얼마냐면 속도가 5고 처음에 얘 떨어진 거리가 D였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AB의 질량 2kg, 3kg, 0초부터 AB 사이 거리는 D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A와 B 사이 거리가 처음에 D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시간이 2초 때 거리가 0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2초 때 0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2초 동안 이동을 한 거지 맞지? 됐어요. 2초 동안 와가지고 충돌한 거 아니야, 맞지? 충돌했으니까. 자, D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D는 거리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까 2초. 맞지? 속력은 5고.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미연에 3초일 때 B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3초일 때. 자, 그러면 미연 같은 경우에 3초일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충돌 후잖아. 아까 2초일 때 충돌한다 그랬지 맞지? 그럼 3초일 때 여기 지금 충돌 전이고 그럼 충돌 후 그림을 그려볼게. 후에 보면 충돌 후에 어떻게 갔지? 다시 가는 직선 상태에서 정지했던 물체 B를 향해서 물체 A가 5m보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는 AB 사이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A 질량, B 질량 이렇게 돼 있고 AB 사이 거리는 D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3초일 때 AB 사이 거리가 어떻니? 그대로 0이지. AB 사이 거리가 0이라는 소리면 얘들이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함께 붙어서 이동한 거야. 2, 3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속력들이. 그렇지? 자, 그랬다는 소리는 충돌 전과 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법칙 이용해야 된다더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충돌 전 운동량의 합 10 더하기 0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질량 5 속도 V. 그래서 V는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 D극 같은 경우 보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충격량 I를 갖다가 물었지만 우리는 뭘로 대답해도 되냐면 충격량 I는 앞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아무거나 자꾸 운동량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A부터 계산하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2 곱하기 아까 속도 V 여기서 속도 V가 2가 계산했지.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 나와요.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하면 B도 계산해볼게. B 나중 운동량 3 곱하기 속도 2 빼기 처음 운동량 0 그래서 얘도 6 나와요. 그래서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물으면 알겠지?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돼요. 그게 10이다 그랬으면 틀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너희들 14번 풀어서 맞춘 사람 손들어. 14번 풀어서 맞췄다. 본인이. 자 14번 갑니다. 그림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인 두공 AB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벽과 충돌 전 AB의 속력은 각각 4V, 2V, 충돌 후는 2VV, 벽과 충돌한 시간은 A가 B의 2배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가 지금 100인데요. A가 질량이 M, 여기 지금 질량이 M인데 여기 속도가 얼마냐면 4V. 그래서 요렇게 와가지고 100 튕겨갔는데
엄마 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V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현재상 요래가지고 질량이 몇 M이지? M이지. 질량 M이고 그 다음에 야의 속도는 V다. 그래서 요래가지고 이게 갔을 때 롯데 속도는 V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보면 아까 A가 B 두 배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갖다 2T라고 하면 얘는 그냥 T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죠? 여기 지금 문제 상황 다 쓴 거야.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기억.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억이지. A의 운동량 변화량 쓰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튕겨 나가는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그거부터 써야 되는 거였어.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겠다.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서로 반대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중 운동량 지금 물었던 게 뭐지? A 운동량 변화량 A의 델타 P를 구해달라 이거지 맞지? 그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mv 빼기 처음 운동량 4mv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mv 이랬는데 거기서 크기만 물었으니까 6mv 써야 됩니다. 6mv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 잘 적어놔라 이거. 자, 그 다음에 미연 충돌하는 동안에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럼 미연에 보면 지금 충격량을 물었단 말이야. 누가 충격량이 크냐 이래 물었는데 자